예, 안녕하세요. KDI의 김영일입니다. 그냥 한국 분인 것 같아서 그냥 한국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 구조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그 웰페어에 미치는 어떤 후생에 미치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들어서 제가 이걸 들고 해도 될까요? 예, 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보통 뭐 3년, 5년 뭐 이런 텀으로 해서 이제 붐이 있을 수 있고, 버스트가 그러니까 다운턴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그런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 가져오는 그 웰페어 코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보통 이제 컨슈머는 이제 리스크 어보이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운턴 피리어드에서는 이제 마지노 유틸리티가 이제 하계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런 이제 다운턴에서 이제 본인을 구해주는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많은 것을 지불할 수 있는 이제 그 윌링리스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의 어떤 그 매그니튜드를 이제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웰페어 개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퀘스천은 과연 이제 그렇다면은 그 비즈니스 사이클의 그 매그니튜드를 이제 줄여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그 어떤 웰페어 로스를 그 비즈니스 사이클에 얼마만큼의 이제 웰페어 로스를 가져오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웰페어 로스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것 같으면 피스컬 폴리시나 이제 마니터리 폴리시의 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폴리시를 경기 안정화 정책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효과가 이제 작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비즈니스 사이클의 플럭추에이션을 줄여야 될 유인은 별로 없다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논문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질문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경제 시스템에는 이제 어떤 많은 충격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많은 충격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충격들을 제너레이트하는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어떤 구조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러한 이제 경제 구조는 너무나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또는 일반 소비자 경제 주체 입장에 있어서는 심플리 그걸 이제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 그런 어떤 샥을 제너레이트하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경우 이런 이제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이제 그 웰페어 코스트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얼마나 더 커질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퀄리테이티브한 이제 퀘스천을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리터처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루카스 2003년에 이제 매크로이코노믹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이제 페이퍼에서 루카스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증폭을 줄이기 위한 디맨드 사이드 총수요 어떤 관리 정책이 갖는 어떤 효용은 별로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 프로세스는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디터미니스틱 타임 트렌드를 갖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 3% 정도의 어떤 성장을 갖고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 있어서 어떤 플럭추에이션 거리면서 디터미니스틱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세서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경제 이제 경제 시스템, 미국 경제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런 트렌드로부터 일시적인 어떤 디베이션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타임 트렌드를 이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컨섬션 레벨에 대한 효과는 이제 일시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갈 거기 때문에 그것이 웰페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트리비얼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캘리브레이션한 결과로서 컨섬션이 이제 0.0 몇 %도 안 되는 정도의 웰페어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디맨드 사이드, 적극적인 어떤 디맨드 사이드의 폴리시가 이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주장을 했고, 오히려 이제 루카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생산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그 이피션시를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베로라는 사람, 하버드에 있는 이제 베로 경제학자가 이제 들고 나온 페이퍼가 이제 Readjusted Asset Prices and Welfare Cost라고 하는 페이퍼인데,
베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가 아니고 이제 디퍼런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경제 성장률은 뭐 3% 뭐 이렇게 가겠지만 갈 거고, 거기에서 이제 충격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로스 레이트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 3%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서 다시 원래 이제 그로스 레이트로 그 회귀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 레벨로 놓고 봤을 때는 레벨이 이제 시프트 다운 되는 이제 퍼머넌트하게 레벨이 시프트 다운 되는 효과는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디퍼런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이제 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제 이코노믹 시스템이 충격이 올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그로스 레이트에 미치는 이제 효과는 일시적이겠지만, 그 컨섬션 레벨에 미치는 효과는 이제 퍼머넌트하기 때문에 그것이 웰페어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베로는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엑서사이즈에서 이제 1% 적어도 1% 이상의 그 효용은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비슷한 류의 이제 페이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츠만 2007년 페이퍼에 있어서는 그 경제 구조, 여기서는 이제 웰페어 코스트를 매저하고 있지는 않지만 와이츠만이 이제 제시했던 이제 아이디어는 어떤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그 경제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아주 그 작은 그 에이전트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uncertainty를 이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를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uncertainty가 에퀴티의 프리미엄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 페이퍼와 이 페이퍼의 일종의 이제 컴비네이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츠만에 있어서의 스트럭처럴 언서턴티의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웰페어 코스트를 이제 매저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페어를 어떻게 이제 매저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expectation의 summation의 discounted future utility flow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present value 프레임워크이고, 그러니까 매기마다 이제 컨슈머는 이제 utility, consumption utility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future에 있는 거는 이제 현재 가치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타임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고, expectation을 유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웰페어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웰페어를 이제 정의했을 때 웰페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틸리티죠. 어떤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컨섬션이 갖는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또한 이제 웰페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그 프레퍼런스와 컨섬션이 갖는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조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그런 이제 조합에 상응하는 이제 웰페어가 어느 정도 이제 임프루브 되는지 아니면 그 디클라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웰페어 게인과 코스트를 어떻게 이제 매저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을 이제 P로 이제 나타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코노믹 팔러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코노믹 컨디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경제 상황이 경제 상태가 이제 P에서 이제 P-TILD로 이제 변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웰페어도 똑같이 이제 변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웰페어의 변화가 PS P-TILD로 변함에 따라서 컨섬션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웰페어는 이제 변하겠지만, 웰페어가 동일하게 만들어주도록 이제 컨섬션에 있어서의 람다만큼의 이제 컴펀세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 웰페어는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웰페어 이퀄리브런한 트랜스포메이션 이 식을 풀게 되면은 그 웰페어 디멘전에서의 어떤 게인과 코스트를 컨섬션 디멘전으로 이제 트랜스폼해서 그 게인과 코스트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웰페어 게인과 코스트를 이제 계산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스트럭처럴 언설턴티가 있는 경제와 스트럭처럴 구조적 불확실성이 없는 경제를 이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P가 이제 구조적 불확실성이 없는 경제고 P-TILD가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만약에 컨섬션이 현재 이제 컨섬션 레벨이 같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개의 경제 사이에서는 이제 웰페어의 갭이 이제 발생하게 될 텐데,
근데 그걸 이제 갖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컨섬션 람다를 값을 이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있을 컨섬션을 얼마만큼 sacrifice 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웰페어를 같은 상태를 유지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 이코노미 시스템에 하나의 충격이 오는 거고 그 충격의 결과로서 그 경제에서 살고 있는 에이전트들의 이제 웰페어는 이제 후생을 하락할 텐데 그런 그 충격이 와서 후생을 하락을 이제 막아주는 대가로서 얼마만큼의 이제 컨섬션 컴퍼세이션을 이제 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웰페어 게인과 코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매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컨섬션의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가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루카스 2003년의 페이퍼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디터미니스트 타임 트렌드를 갖는 걸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제 뮤의 이제 그로스 레이트를 갖고 컨섬션 레벨이 쭉 올라가는 걸로 루카스 페이퍼에서는 이제 가정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가정 하에서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하나의 충격이 왔을 때 바로 원래 이제 디터미니스틱 타임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회귀하기 때문에 웰페어에 미치는 이제 효과는 없다는 게 루카스 2003년 페이퍼의 이제 결론이었던 거고 반면에 그 베로 2008년 페이퍼의 경우에 있어서는 디퍼런스 스테이셔너리를 가정했기 때문에 컨섬션 그로스 레이트에 미치는 효과는 이제 템포러리 하지만 컨섬션 레벨에 미치는 효과는 이제 퍼머넌트하기 때문에 그것이 웰페어에 미치는 이제 효과는 크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조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GP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와 이제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이제 웰페어 메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트랜스테이셔널 DGP와 이제 CRLA 이거는 아주 매크로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이제 프레퍼런스 중에 하나가 이제 CRLA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프레퍼런스를 이제 함께 가정했을 때 웰페어 메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거는 호모 제너레이팅 펑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퍼런스 스테이셔너리 DGP와 CRLA 프레퍼런스 하에서 웰페어 메저를 이제 계산할 수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먼 제너레이팅 펑션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디퍼런스 스테이셔너리 DGP와 앱스텐션 프레퍼런스를 가정을 해서 웰페어 메저를 이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트랜스테이셔너리와 이제 디퍼런스 스테이셔너리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CRLA 프레퍼런스와 이제 앱스텐션 프레퍼런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CRLA 프레퍼런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유틸리티 펑션이기는 하지만 그 상당히 이제 단순한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 있어서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과 relative risk aversion이 정확하게 역수의 관계로서 그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이제 상당히 강한 가정이 그 실제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업저버하는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문제의식으로서 받아들여졌고 그 부분을 이제 핸들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앱스텐션 프레퍼런스를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과 relative risk aversion 사이에 이제 그 strong link를 이제 break하는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tension preference는. 그래서 이제 preference와 DGPS의 어떤 가능한 조합과 그 조합에 따른 웰페어의 메저를 이제 계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왜 structural uncertainty인가라고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대개의 경우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structural parameter는 이제 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에 오는 이제 충격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B의 컨디션을 했을 때 B의 조건부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지만 B가 만약에 그 unknown이다 또는 이제 랜덤이다라고 했을 때 엡실론의 이제 분포는 더 이상 이제 가우시안이 아니고 믹스처 디스트리뷰션하고 믹스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거죠. B의 그 uncertainty, B가 갖는 이제 uncertainty를 이제 반영을 해서 엡실론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왜 이제 uncertain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이유로서 우리가 보통 그 이코노메트리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코노믹 시스템이 갖는 어떤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 그 추정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제공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갖는 probability distribution도 이제 함께 제공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OLS에서 코에피션트를 이제 estimate 하면 그 코에피션트 갖는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t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t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드라이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 디스트리뷰션 하에서 그 값이 뭐 5% 유의 수준에 이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를 이제 보듯이 이퀄메이션조차도 정확하게 그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그 경제 시스템이 갖는 파라미터를 이제 이해하는. 근데 그 보통 이제 rational expectation equilibrium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이코노믹 시스템에 있는 에이전트가 그 추론 파라미터를 이제 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퀄메이션이 제공하는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값이 추론 파라미터 밸류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rational expectation equilibrium에서 이제 한 발 더 물러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더 이상 이제 이코노믹 시스템에 있는 에이전트가 이코노메트리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코노메트리션이 주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값을 사용을 하되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갖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메트리션이 b hat의 값을 주고 그 b hat이 갖는 디스트리뷰션을 준다라고 했을 때 rational expectation equilibrium 따르면 그냥 b hat만 b hat이 b와 같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제가 이 페이퍼에서 이제 하는 어프로치는 b hat을 이퀄메트리션을 주는 이제 b hat을 받고 또한 b hat이 갖는 어떤 그 일종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도 이제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structural uncertainty의 source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시스템이 non fixed가 아니고 지속적인 어떤 그 evolution의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데모그래픽 체인지가 발생을 하고 어떤 particle 어떤 텐션 뭐 아니면 이제 war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경제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것이 어떤 fixed norm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stochastic distribution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에 살고 있는 에이전트는 그 경제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uncertainty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부분, 웰페어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다라고 했는데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 uncertainty를 여기서 이제 tractability와 이제 finite MGF moment generating function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inverse Gaussian distribution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t distribution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이제 OLS regression 할 때 이제 수준 t distribution을 사용하는데 그 경우에는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 infinite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핸들을 하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verse Gaussian distribution을 사용했고 뭐 크게 제너럴리티에 있어서의 로스는 없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 준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웰페어 이퀄리브리엄 트랜스포메이션을 풀게 되면 이제 람다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웰페어 게인 또는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조합에 상응해서 그것을 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웰페어 애널리시스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CRL의 프레퍼런스 하에서 일단 웰페어 애널리시스를 해보면 CRL의 프레퍼런스와 이제 트랜스테이셔널 DGP 하에서 캘리브레이션 엑서사이즈를 해보면 웰페어 게인은 한 0.2% 정도가 된다는 거죠. 감마 리스크 오퍼레이션이 4 정도 되고 그 경제의 플럭추에이션은 대략 한 3.2%의 이제 플럭추에이션을 가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상당히 출별한 거죠. 그래서 루카스가 얘기했던 것과 이제 상응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한 거고 하지만 이제 그 디퍼런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 패러미터 밸류는 루카스나 이제 베로에서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단지 이제 그 디퍼런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이제 가정을 한 거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1.16%가 된다는 거죠. 현재 다시 말해서 현재에 있어서의 컨숨션의 1.16% 정도를 이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 플럭추에이션을 줄여주는 대가로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더 한 거는 structural uncertainty를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structural uncertainty를 제거해주는 대가로서 현재 컨숨션의
현재 소비의 0.24% 정도를 이제 포기할 여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뭐 의미 있는 이제 숫자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어버전이 4로서 가정했는데 리스크 어버전이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파이낸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리스크 어버전이 1부터 이제 10까지의 렌지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웰페어를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웰페어는 리스크 어버전이 커짐에 따라서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을 줄여주는 대가로서 이제 얻게 되는 웰페어 게인은 10일 경우에는 거의 이제 4까지 가고 스트레치 언설텐티를 없애주는 대가로서는 뭐 한 1.5%까지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abstention preference를 갖고 또 해봤고 여기서 이제 주요 결론은 훨씬 더 큰 숫자 한 3.85%까지 그 웰페어 게인이 있는 거 그리고 스트럭처 언설텐티의 경우에는 이제 0.76%까지 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크 어버전은 1에서부터 10까지로 쭉 봤을 때 리스크 어버전이 커면 클수록 그 스트럭처 그 플럭추에이션을 이제 제거하는 것과 스트럭처 언설텐티를 이제 제거하는 경우가 이제 벤치마크와 비교해가지고 거의 한쪽에서는 이제 12% 육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4%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그 웰페어 게인과 코스트를 이제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서 표현을 했고 이 페이퍼에서 그리고 그 이거는 뭐 이전 프리비어스 리터러처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컨섬션 플럭추에이션은 non-trivial한 웰페어 코스트를 발생시킨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 근데 스트럭처럴 언설텐티를 포함했을 때는 그 웰페어 코스트는 이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에이전트가 이제 리스크 어버전이 4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숫자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웰페어 코스트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